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슈퍼위크였던 만큼 경제적으로 살펴볼 만한 중요한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가 마침내 꿈의 4천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경기의 회복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7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2.5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네, 지수 도입 이후 45년 만에 4천선을 돌파했고 국내 성장 시가총액은 3,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상승장을 주도했을까요?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우리 노무아 아나운서도 10만전자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네, 삼성전자가 마침내 10만전자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만전자 할아버지 드디어 웃었다, 짤이 현실이 됐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농담으로 불리던 10만전자가 이젠 한국 증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된 밈을 하나도 놓치고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밈으로만 활용됐던 10만전자가 드디어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넘게 오르면서 53만 원대 신고가를 썼고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상승이 바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예리한 분석 역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의 선행지표가 약화되고 있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라고 평가했고 거시경제와 주식시장은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경제학자 설문에서도 미국 경제가 두 개의 속도 상태, 즉 실물은 둔화되고 주식은 과열된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와튼스쿨 분석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기대와 유동성 심리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한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소비와 수출, 고용은 아직 둔화 국면에 있지만 AI와 반도체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 이번 4,000피 돌파는 경제 회복의 결과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만든 선행 신호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코스피 4천이 이미 성장한 경제의 열매라기보다는 그저 기대에 싹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알아볼 이슈가 있죠. 일해도 그대로인 멈춰버린 부의 사다리라는 주제를 또 들고 와주셨는데요. 소득이 늘어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는 국민이 전체 국민 중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의 사다리가 멈추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국민 체감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식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올라갈 사다리가 있는가일 겁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계층이 바뀐 사람의 비율, 즉 소득 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득이 오른 국민은 5명 중 1명도 되지가 않았고 대부분 제자리에 머물렀거나 오히려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득계층이 고착되다 보면 경제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계층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모두 같은 위치에 머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 한 번 가난하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는 어떤 분포가 있을까요? 연령대별로도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계층 이동성은 비교적 높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흐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역동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의 사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숫자나 보여주기식 숫자나 지표가 아니라 기회의 복원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회, 이제는 얼마를 버는지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한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하면 또 송년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에 넘치는 송년회 자리는 생각해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취하지 않는 한 잔, 무알콜이나 저칼로리 맥주가 회식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연말 회식 시즌에는 맥주 판매량은 오르겠지만 술의 도수는 낮아질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셨느냐보다 어떤 잔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전체 맥주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무알콜, 저칼로리 맥주만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의 무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15억 원에서 2023년 640억 원대로 2년 새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즉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술을 덜 마시지만 다르게 즐기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알콜 맥주가 유난히 인기를 끄는 걸까요? 네, 핵심은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였습니다. 우선 건강과 자기관리가 대세화된 건데요. MZ세대는 술로 푸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날을 생각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분위기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이 회식 자리에서도 확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로리 부담 감소입니다. 편의점 조사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 소비자의 70% 이상이 2030 여성이었습니다. 맛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입니다. 도수 1% 미만 제품은 음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쉽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쇼핑에 익숙한 MZ세대와 잘 맞는 구조죠. 도수 1% 미만 제품은 음료로 구분된다는 건 방금 처음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회식 문화 자체가 달라진 것도 이 같은 사실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잔을 비워야 한다라는 게 추세였다면 이제는 참석이 예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주류 회사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켄, 칭따오, 테라 등 주요 브랜드가 제로와 라이트 제품을 내놨고 리테일 플랫폼 컬리에서는 무알콜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럼 회식 문화 자체도 많이 달라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통 맥주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연말 회식으로 일시적인 출하량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전통 맥주 시장의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류 소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식은 늘어도 취하는 술은 줄었고 분위기용 무알콜 맥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게 아니라 세대적인 변화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술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습니다. 건강과 자기관리 그리고 여유를 우선시하는 MZ세대의 소비가 주류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해 연말 주류시장의 키워드는 가볍게, 건강하게, 즐겁게가 됐는데 무알콜 저칼로리 주류가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식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 어떤 한 잔이 담겼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톡톡 시간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문화와 사회적 현상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불황 속 영포티라는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득 정책 속에서도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포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젊은 감성을 유지하려는 40대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힙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요즘엔 허세와 늙은 힙스터라고 불리며 조롱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를 과연 단순한 허세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영포티 패션, 영포티 브랜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때 2030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스트리트 패션과 명품 브랜드들로 믹스매치하는 40대들이 늘어나면서 젊게 살고 싶은 중년이라는 밈이 생겨난 겁니다. 젊게 살고 싶은 중년이라 저에게 그냥 재미있는 밈처럼 느껴지는데 문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이 트렌드가 허세 소비로 불리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0대가 억지로 젊은 척한다,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생존형 소비, 즉 정체성 방어 심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황 속의 소비다 보니까 단순한 유행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40대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전 세대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 패션, 뷰티, 자기 개발 비중이 꾸준히 높았는데요. 즉 이들의 소비는
과시보다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의 방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NS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의 트렌드가 SNS상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분석해볼 포인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영포티 챌린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재가 힙하면 안 되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 같은 문구가 붙은 짧은 영상이 수천 개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결국 세대의 언어라는 점, 영포티는 그 언어로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세라기보다는 불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MZ세대가 소비로 자유를 표시한다면 영포티는 소비로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세대별 생존 전략의 한 형태가 된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코스피 4천을 돌파한 기록적인 순간부터 영포티라는 재미있는 사회적인 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톡톡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편 기자 감사합니다.